검찰은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 지난해 4월, 8월에 있었던 경선에서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 아니라 경선이라고 한 건 이유가 있나요?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요, 남욱 변호사죠.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 후에는 처음으로 현재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옥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옥중 인터뷰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억 원은 어렵겠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총 11억 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모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례 대장동 사업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정이 보고를 받고 결재까지 했다. 앞으로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나는 사실을 말하도록 하겠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이 관련자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조금씩 어떤 이제 진실의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속 적부심이 끝나서 풀려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만 이 경선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네. 그 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옥중 변호사를 통해서 대장동 인허가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됐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지금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할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재판에서 이 정여강 회계사는 좀 다소 엇갈리는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남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시장 측 지분 등에 대해서 기억하냐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요. 지금 정여각 씨가 녹취한 게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로 노래방에서 김만배, 정여각, 유동규가 같이 있는 대화 내용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네. 사실상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용이나 정진상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남욱 씨가 20억이면 싸게 먹히는 것이다 그래서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걸로는 김용, 정진상 428억, 700억 약속받았고 428억 뇌물 받았고 다 이렇게 지분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왜 돈을 20억 달라 그러고 또 19년에는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에게 3천만 원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그 돈을 받았다면 그리고 특히나 이 김만배 씨 일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5천억을 벌었어요. 네. 5천억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권이거든요. 사업권을 주는 그 행정관청이 뇌물을 받고서 배임을 해가지고 이런 범법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돈이 목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먼저 챙기지 사업권 다 주고 나서 돈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자기 돈을 못 받고 나중에 뭐 얼마를 달라.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어떤 수사가 도대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게 뇌물인지 뇌물이라 그러면 정치자금법은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뇌물 받은 돈으로 정치자금 쓰면 되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여각 씨 이 녹취록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들의 어떤 돈에 관련된 싸움이에요. 거의 싸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이재명 지사라든가 뭐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남욱 변호사,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 줄을 댄다면 싸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대장동 위례 사업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받고 결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옥중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만약에 보고받고 결재했다. 최종 승인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이렇다면 검찰에서는 다른 혐의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리스크가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그 사업만 본다면은 이제 구체적인 혐의가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자금 문제가 있고 하나는 배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는 둘 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선 정치자금은 대통령에게 20억 원으로 줄던다면 싸게 먹히는 자금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그 후보를 겨냥해서 20억 원 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치자금 문제가 있고 배임 문제는 정진상 그 실장에게 보고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허락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배임과 관련된 증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정영학 씨는 조금 왜 김만배, 유동규, 남욱과는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느냐. 네. 정영학 씨는 입장이 달라요. 정영학 씨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게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 쪽에 가깝고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통해서 협조한 거는 문재인 검찰입니다. 거기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문재인 검찰에서 협력을 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의 진술과는 저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무슨 왜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자금은 이제 김용 씨가 그 정치자금 문제로 지금 의율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김용 씨는 네. 그때 돈 받을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인 거고 유동규나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게 공무원 때예요. 그래서 뇌물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검찰이 사실 김용 부원장 기소하고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진행하면서 공소장도 있고요. 또 이 영장에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0번 넘게 언급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이어나가고 있는 메시지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 황당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얼마 전에는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조작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또 SNS 글을 통해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서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전 본부장 것이다라는 주장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어떤 그 억울함이랄까, 그 본인이 전혀 뭐 이것과 관련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의 시간입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 김용 부원장은 구속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재판에서 나오는 이제 증거 자료들을 보고 또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언론에 쏟아지는 보도 내용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물증들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지금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노래방에서 있었던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없는 것을 또 보여주는 또 녹취록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들을 좀 항변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혐의로는 배임죄가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 이 지자체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최종 결정을 그렇게 내렸다면 이런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당시 성남시를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대변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로그 기록, 대장동 관련된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그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문큼, 이것이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김용의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한 50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72번인가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당 대변인이 아니라 뭐 변호인단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고자영 차장님께 좀 여쭤보면 뭐 당에서 당 대표니까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설 수는 있는데 일각에서는
좀 피로감이 드는 것 같다. 당일각에서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뭐 당원이나 이렇게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행한 행동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사용됐던 경선 자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자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인으로 있을 때, 과거의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일이 문제가 돼서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사를 분리를 한다라면 이것은 당은 당대표로서의 일을 하고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은 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응대를 하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당대표와 관련된 일이고 대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보국과 대변인이 나서서 직접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사적 사법 리스크가 이 공적 민주당의 리스크로 확산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저렇게 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저것은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너무 당이 나서서 당의 이 위험으로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실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리스크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과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 자금을 사용했는데 그 경선 자금을 댄 사람들이 남욱 그리고 이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이 김용 부원장에게 이 8억이 넘는 거액을 줬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네. 만약 이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라면 이것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유죄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 겨냥하는 수사 상황하고요. 당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